아니, 얼마 안 돼. 선생님, 이거 수학 여섯 끝나고 장? 수학 또 돌려요? 아니, 수화는 복습하지 말고 수원 돌릴 거, 수원. 나중에 수학 다시 할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조현재가 수원이 제일 그지 같다는데 그럼 비밀로 수학이 뭐라고 거기서 4차 함수, 5차 함수 나오고 아유, 알았어. 거짓말이고 하려고. 자, 가요. 이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경우의 수를 셀 거야. 너는 경우의 수 싫어하지? 너무 싫어요. 이거는 수학이 그러니까 약간의 뭐 아이디어가 필요한 단원이기도 한데, 고등과정에서는 사실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 또 다 뭐 하는 거야? 모든 유형을 다 외우는 거야. 네? 모든 유형을 다 외우면 돼. 수학이 맞았던 거예요. 어. 근데 그 전에 내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 항상 요 얘기부터 먼저 하거든? 뭐냐면은 빨래 개는 거야. 그냥 확통을 할 텐데 이 얘기 내가 해주지 않았냐, 옛날에 한번? 빨래 갤 때, 너네한테 빨래를 이렇게 더미를 딱 던져준 다음에 빨래를 개라 그러면은, 빨래 어떻게 개냐? 끼고 하나하나. 튀고 하나하나, 아니, 하나하나 개긴 하는데, 막, 수건 겠다가, 빤스 겠다가, 다시 바지 겠다가,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하냐? 아니지. 손에 잡히는 거 우선 수건, 손에 잡히는 거 먼저 한다고? 아니 네, 아니, 그냥 돌리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 하나 잡고 이렇게 썰어놓으면 그, 접은 다음에 그러고 넣지 그치. 아니 왜 아니 보기에 딱 좋잖아. 이걸 아니, 그룹을 야. 나눠서 여기는 빤스 아니, 여기는 야, 어차피 안 접어놓으면 빨리 그게 안 돼. 야, 어차피 안 접으면 그냥 접어야. 뭐 간단히 꺼냈어 어. 꺼냈지 꺼낸 다음에 이유를 한번 하고 덮고 이렇게 넣는 거랑 그냥 바로 꺼내고 접고 분리하는 거랑 뭐가 딱히 그러니까 똑같아 걸 말했잖아. 아니 내가 한번 말했잖아 아, 조용히 해.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냥.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건이면 수건을 먼저 다 접어. 근데 수건 먼저 내 근데 수건이 제일 편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잡다 보면 수건이 제일 먼저 접히긴 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속옷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접어놓고, 윗돌이 딱 접어놓고, 그치?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경우의 수를 할 때도 무조건이야. 이렇게 수건이면 수건, 바지면 바지, 속옷이면 속옷, 일단 카테고리를 나눠야 돼. 경우의 수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나 세고 저거 하나 세고 이렇게 세면은 중구난방이 되니까 항상 뭐를 잡아서, 기준을 잡아서 케이스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세야 한다. 세가 이게 맞냐? 세다가 뭐냐? 세다. 세다가 어이야, 아이야. 이게 그치. 세다는 그 세다. 아이는 근데 세야 생각해보니까 되게 순간 그런 거 되게 많아.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막상 써보면 그 기준이 되게 어색한 거야. 아니, 이거 생각 안 하고 쓰면 맞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하면 저기까지. 제시어 타입 계속 그거 뭐지 메이크인가? 대쇼 타이틀 문제 자, 그러면 254쪽에 있는 내용을 처음 나오니까 용어 정리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거기 보시면은 일단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 쳐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뭐 살인 사건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어. 범인 그 사건 그런 거 아니고 자,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고 위에다 이벤트. 와 이건 벌어지는 일. 그 이벤트는 스펠링 아니야 자,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자, 우연에 의해 나오는 자, 그런 벌어지는 일을 사건이라고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뭐라고 한다고?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랑 한 번에 얘기할 거야.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 연상만 들어간다. 더하기 아니면 뭐 곱하기. 자, 더하기는 언제 더할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상황은 그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동시에 벌어지지 않아.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경우의 수를 뭐 한다고? 합한다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차림표가 이렇게 있더래. 여기 라면이 1번 라면, 2번 라면, 3번 라면, 4번 라면 네 가지가 있더래. 됐지? 여기서 라면 한 개. 그다음에 김밥 차림표가 있더래. A 김밥, B 김밥, C 김밥, D 김밥. 됐나요? 자, 그래서 토탈 이렇게 물어볼게.
자, 메뉴는 라면이랑 김밥 총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8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이 8개 중에 한 개만 고르려 그래. 혹은 말로써 이렇게 얘기할게. 라면 또는 김밥 한 개를 고를 거야. 자,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너무 어렵게 문제 냈나? 라면이 8가지 되겠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너네가 라면이나 김밥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라면을 고르는 상황이랑 김밥을 고르는 상황이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가짓수는 그 두 경우의 수를 뭐 하신다고? 더하신다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반대로 자, 이렇게 물어볼게. 라면이랑 김밥을 각각 한 개씩. 자, 라면이랑 김밥을 각각 한 개씩 골라야 돼. 이거는 라면을 고르는 사건이랑 김밥을 고르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그치? 자, 그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해가지고 몇 가지? 16가지가 나오겠지. 이게 바로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야.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아마 다음 장에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을 거야. 자, 정리해줄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 안에 뉘앙스가 있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다. 그러면 곱이야. 하지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 합이 되더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 아래다가는 필기 좀 해놔. 자, 말 그대로 합의 법칙이니까 마치 이 합이라고 하는 게 더하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더하기가 아니에요. 얘는 이 합의 의미가 뭐냐면은 합, 집합의 의미야. 그 집합이 또 또 나옵니다. 어디야? 또 모른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있더래. 이 중에 한 개의 자연수를 골랐대. 자, 그런데 걔네가 2의 배수, 2거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하나 골랐을 때, 자, 이거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합의 법칙인데, 2의 배수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15가지지. 3의 배수를 고르는 가지수가 몇 가지? 10가지지. 자, 이게 합의 법칙이니까 단순하게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냐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되는 순간은 양쪽에 다 더해지는 거지. 그게 몇의 배수인데? 6의 배수 몇 가지 있어요? 이 5가지를 양쪽에 중복이 돼 있으니까 한번 빼야 돼. 근데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마치 뭐의 계산이랑 똑같니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지? NA 더하기 NB에다가 A 교집합비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단순히 더하는 건 아니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게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마인드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조금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영어로는 or이겠지, 그치? 한 번에 이으면 뭐뭐 이거나겠지. 또는 or 뭐뭐 이거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씁니다. 됐나요? 우리 합집합일 때도 중간에 접속사가 또는이었잖아. 반대로 곱의 법칙은 불러봐. 자, 동시에 벌어져야 되긴 하는데 중간에 접속사가 누가 들어갈까? 또는이 아니라 뭐가 들어갈까? 그리고 자, 영어로는 and 자, 이어지면 뭐뭐이고 자, 동시에 자, 이런 단어가 있으면 다 뭐? 고배 법칙이에요. 255쪽에 84번 자, 암산하자. 자, 암산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토탈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왜 36가지라고? 동시에 일어나잖아. 동시에 던지면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라고 비스미 죽으려고 하네 아주. 너 좀 자고 와. 그러니까 왜 안 자고 와서 그래. 아니 이게 어제 잤으면은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 다음 계산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찾아야 돼.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도 찾아야 합니다. 이거 누가 다야?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가능성은 합이 3이 돼도 되고 6이 돼도 되고 9가 돼도 되고 12가 돼도 되죠. 그치? 자, 민서가 불러봐요. 주사위 2개 던져서 더해가지고 3 나오는 경우에 몇 가지야? 2가지. 감사네. 자, 금요일가 불러봐. 합이 6 되는 경우에 몇 가지예요? 16 땡땡땡 15 땡땡땡 51까지 있지. 그치? 몇 가지라고 해야 돼? 5가지라고 하면 돼. 자, 합이 9 되는 거 지훈이가 얘기해봐. 뭐 있을까요? 몇 가지? 일단 뭐부터 해? 3, 6부터겠지. 그치? 4, 5, 5, 4, 6, 3. 몇 가지? 4가지. 합이 12가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지? 현재까지 몇 가지예요? 그러면은 12가지.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5가 나오든 10이 나오든 15가 나오면 되는데 15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제한이. 자, 더해가지고 5가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이소와 더해서 10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현재까지 7가지네. 자, 따라서 뭐뭐 이거나라고 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2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한번 빼야 돼. 뭘 빼야 돼? 합이 3의 배수이며 동시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봤자 15의 배수가 되는 건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답은 19가지. 한 장 넘어가세요. 오늘은 수년 전까지만 하자. 260쪽까지만 하자. 자, 85번 보세요. 자, 다항 시간에 있는데 P 더하기 Q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얘네들을 뭐 했을 때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좀 잘 봐봐. 자, 마치 이거 전개했을 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거 전개했을 때 항 어떤 것들이 나오니? 예를 들어서 뭐 PX 나오겠지, 그치? PY도 나오겠지. 또 뭐 QZ 이런 것도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항들은 마치 뭘 얘기하냐면은 이 P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에서 하나 고르겠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뒤에 거 하나 고르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즉 나타나는 모든 항들은 앞에 거에서 하나 고르고 동시에 뒤에 거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근데 앞에 걸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2가지. 뒤에서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3가지.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오신다? 6가지가 나오신다. 자, 똑같은 얘기를 그 아래에 있는 약수의 개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108 빨리 소인수분 해봐요. 300? 해주고. 야, 너네 혹시 약수의 개수 하는 공식 아니? 1 빼? 이사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 지수에다가 각각 몇씩 더해? 1씩 더해서 곱했지. 기억나요, 이거? 자, 몰랐던 사람들은 그 아래 밑줄 쳐놓고 공식 외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어딘가에 써있지 않나? 거기 써있잖아, 리마크. 자연수 n이 다음과 같이 소인수분해 될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약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 자, 민서가 불러봐. 자, 얘네들 중에 대표적으로 약수 하나만 불러봐. 뭐가 약수지, 그러면? 2, 약수지, 그치? 자, 지현아, 또 불러봐. 모두 약수일까요? 뭐라고? 1? 약수예요, 좋아요. 자, 또 모두 약수일까요? 장서면? 아, 그래, 3대 약수야. 전지는 또 누구 대 약수일까? 6이라고 하지 말고 2 곱하기 3 이런 것도 약수지, 그치? 그럼 너네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약수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잘 봐. 지금 내 호주머니에 2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호주머니에 2가 이렇게 2개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3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자, 이 두 호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가지고 걔를 곱하면 약수라고. 됐니? 자, 그러면
이 호주머니에서 내가 2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개가 보인다고 해서 두 가지가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안 고를 수도 있지. 자, 따라서 토탈 이 A 호주머니에서 2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아니라 2 플러스 1가지가 돼야 돼. 자, 이 호주머니에서 3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가 아니라 3 플러스 1가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런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니까 곱했을 때 자, 비로소 뭐가 나온다?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됐니? 그럼 예를 들어 봐. 약수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2를 골랐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골랐다는 거야. 2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고르고 여기도 아무것도 안 골랐다는 얘기지, 그치? 2가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안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랐다는 얘기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암산으로 우리 85-1번 암산하자. 자, 다항식을 전개할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일단 얘는 전개했을 때 맨 앞에 괄호에서 하나, 두 번째 괄호에서 하나, 세 번째 괄호에서 하나씩이 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고른 걸 곱한 게 각각의 항이 되는 거야. 대답해라. 맨 앞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 두 번째는 몇 가지? 세 번째는 몇 가지? 이게 동시에 벌어지니까 토탈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자, 우리 공약수의 개수 대답해. 공약수의 개수는 누구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죠. 암산해라. 120과 300의 최대 공약수 대신이 60의 약수의 개수 구하면 되겠네? 12개래. 한 장 넘어가 주시고. 아이고, 우리 중산 문제 나왔네. 자, 86번. 근데 이것도 뭔가 이제 의미를 담아서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AP, QB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나서 자,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자, B까지 가는 자, 방법들을 구하여라. 자, 선생님이 빨래 갤 때 무조건 케이스 나누라고 했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그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 어떻게 두 가지? 위로 가는 경우의 수랑 아래로 가는 경우의 수지. 자, 1번 위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 2번 A에서 Q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 자, 불러주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자,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근데 이 사건은 내가 반드시 A부터 B까지 가려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A에서 B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얘도 벌어줘야 되고 얘도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 자,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은 곱하기. 됐나요? 자, A에서 Q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Q에서 B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6가지가 돼야 돼. 자, 근데 기승이 미안해. 널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물어보자. 1번의 상황이랑 2번의 상황은 동시에 벌어지니?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B까지 가는데 1번 길 가면서 동시에 2번 길 갈 수 있어? 그러진 못하잖아. 이거 동시에 벌어지지 않지?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사건은 더한다고 곱한다고? 더한다고. 답은 그래서 몇? 14. 사실 너네한테 풀라 그러면 누구나 풀어요.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고.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은 곱.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사건은 합. 자, 86-1번 빨리 암산으로 풀어. A, B, C를 연결하는데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갔다가 다시 A로 와야 돼. 근데 자, B랑 C 지점은 무조건 한 번씩은 지나가야 된대. 맞춰보세요.
한 몇? BC 지점은 무조건 한 번씩밖에 못 지난다고 써있네, 여기, 그치? 한 몇 가지 그러면? 48가지. 자, 왜 48가지야? 자, 얘기해봐. 자, B랑 C는 한 번만 거쳐가야 되니까는 갈 때 B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고, 갈 때 B를 안 거쳐가는 경우가 있지, 불러? 자, A에서 C까지 갈 때 B를 거쳐갑니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에도 몇 가지? 네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도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올 때는 거쳐가면 돼, 안 돼? 이제부터는. 안 되니까 몇 가지라고 해야 돼? 두 가지. 왜냐면 B 못 거쳐가니까 C에서 바로 A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두 가지지? 24. 갈 때 B 안 거쳐가. 대답해. A에서 C까지 가는데 갈 때 B 거쳐가지 않아야 돼. 몇 가지? 두 가지. 올 때 거쳐가야 돼. 이 사건은 동시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답은 48가지가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87쪽까지만. 아니네. 한장 더 있네. 자, 여기는 좀 별표를 쳐야 돼. 자, 금액의 지불 방법수.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자, 100원짜리가 몇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뭐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돈을, 뭐, 동전일 수도 있고, 뭐 지폐일 수도 있겠지, 그치? 이 돈을, 힘들다 집중하고,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전체 혹은 일부만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거 약정의 수랑 똑같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금형이 대답. 요 100원은 3개 있으니까 100원 자체를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네 가지야. 왜 네 가지예요?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같은 이유로 500원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1000원도 몇 가지예요? 자, 네 가지예요. 따라서 1번. 지불. 방법수는 지불하는 방법이니까. 자, 100원 지불 방법 네 가지. 동시에 500원 세 가지. 동시에 1000원 네 가지. 이게 이제 지불 방법이고, 보통은 근데 이거는 영어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빼야 될까요? 한 가지를 빼야 되지, 그치? 왜냐면 이 안에는 다 안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안 선택한 경우가 있잖아, 그치? 이게 지불 방법수야. 두 번째, 지불 금액수는 뭘까? 일단 너네 이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져? 어떤 차이야, 이거?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 그치?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지불하는 방법을 다 얘기하는 거야. 지불 금액은 설사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금액만 똑같으면 똑같은 거야. 뭔 얘기? 500원짜리를 두 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는 지불 방법에서 이게 다른 경우죠, 그치? 근데 금액은 지금 같아 달라. 같잖아. 이런 걸 제외해야 돼. 아니, 그러면 지불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지불 방법에다 뭘 뺄까? 숫자가 좀 조금 할만한데 숫자가 커지면은 그렇게 못하거든?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어디에서는? 이 경우의 수에서는. 잘 들어. 이렇게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에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자,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 이유는 500원짜리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500원짜리가 두 개가 쌓이면 그게 1000원이 돼버리지. 더 큰 단위로 넘어가 버리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100원짜리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00원짜리 세 개 다 써봤자 절대 500원이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단위를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겨? 이렇게 하는 거야. 높은 단위의 금액을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환전을 하는 거야. 자, 뭔 얘기냐면은, 현재 500원짜리가 두 개가 일단 있잖아. 그치? 100원짜리 세 개 있고, 1000원짜리가 세 개 있는데, 이 1000원짜리를 그냥 500원짜리 몇 개 있다고 생각해봐? 6개 있다고 생각해봐. 됐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최종적으로
100원짜리 몇 개 있고 3개 있고 500원짜리 몇 개 있는 8개가 있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만약에 500원짜리를 뭐 5개 선택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니? 2,500원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상황에서는 500원짜리 딱 5개 선택하는 경우만 2,500원이야. 2,500원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오케이. 괜찮아. 이래버리면 겹치는 것들이 생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알려주는 거야, 이제부터는. 지불 금액은 항상 높은 단위의 금액을 낮은 단위로 환전을 해라. 근데 모든 돈을 다 환전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단위끼리만 환전하는 거. 자, 불러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찾으면 된다? 지불 방법수를 찾으면 된다. 자, 10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500원짜리 몇 가지? 9가지지, 그치? 빼기 하면 되니까. 답은 35가지가 답이에요. 자, 요거는 필기 좀 해놓자. 자, 뭐만 필기하면 되냐면은 지불 금액만 필기하면 돼. 지불 금액수는 높은 단위의 금액을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환전합니다. 자, 그럼 거기는 문제 한번 가뿐하게 풀어보자. 자, 87번. 100원짜리가 얼마 있대? 4개 있대.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 있고 3개 있고 10원짜리 몇 개 있대? 3개 있더래. 자, 얘네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해서 돈을 지불할 때 1번 지불 방법이에요. 그냥 얘는 뭐 각각의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에 서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몇 곱하기? 일단 5 곱하기 4 곱하기 4 빼기 1 됐어요? 왜? 100원짜리 4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5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50원짜리 입장에서는 4가지. 다 몇이냐 그러면은 79가지가 돼야 되겠지. 자, 2번 봐요. 지불 금액수. 일단 느껴봐. 이게 어떤 금액에서 문제가 생기지? 10원에서 50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문제가 안 생기지. 10원짜리는 아무리 많아봤자 50원이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50원과 100원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야. 왜? 50원 2개 만들어내면 100원 되는 거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높은 단위 금액을 낮은 단위로 환전하라고. 100원짜리가 4개 있다는 얘기는 500원짜리 몇 개 있다는 뜻, 50원짜리 몇 개 있다는 뜻, 토탈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거 이제부터 11개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10원짜리 몇 개 있고 3개 있고. 이 상태에서 지불 금액수를, 아니, 지불 방법수를 따지면 되니까 자, 경우에서 불러주세요. 몇 곱하기? 12 곱하기 4 빼기 1. 그래서 답은 자, 47가지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88번. 아, 자, 88번은 색칠한 경우의 수인데 각각의 어디에다가 영역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돼. 우리 옛날에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빨리 얘기해. A, B, C 이래. 자, 색깔 1번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대. 색깔 4개 있대. 자, 불러요. A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4가지 색깔이 이거 그치? 먼저 5가지 색이네. A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B에는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 답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암산해봐 몇입니까? 120. 자, 근데 2번 조건을 보자. 2번 조건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만 다른 색을 칠하면 돼. 자, A부터 할게. A에 몇 가지? 5가지. 자, B에는 몇 가지? 4가지. C에는 몇 가지? 3가지지. 근데 D에는 몇 가지가 돼야 돼?
얘랑 얘랑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색깔이 5개가 있는데 여기 몇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3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몇이냐 그러면 180. 88-1번 보겠습니다. 1번을 풀어서 맞추면 집에 가자. ABCD 4개의 영역체라는데